비대위 CCS 중국방송 비대위 입장에서 오늘 사업 설명회를 준비한 안상준입니다. 여기 보시는 요 디바이스가 애플 TV입니다. 애플에서 나온 스마트 TV를 만들어주는 그런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온 지는 한 15년 정도 됐고요. 아직 시장에서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애플 TV의 리모컨입니다. 리모컨이고요. 애플 TV를 켜게 되면 이렇게 앱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하나의 컴퓨터니까 여기 iOS가 돌아가고 있고 운영체제는 iOS고요. 여기 이제 이런 동영상 앱들이 돌아가겠죠. 이런 앱들이 돌아가고 있고 밑에 여기 코티비라고 하는 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티비라는 앱이 제가 한 지금 12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애플 TV 1세대부터 운영하고 있는 한국 OTT 앱입니다. 미국에서 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한국 TV 채널을 미국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한국 채널들 KBS를 비롯해서 TV조선, 채널 A 같은 이런 종편들 포함해서 약 한 30개 채널이 돌아가고 있고 CCS는 지금 테스트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해보니까 좀 저쪽에 충주에서 막아놨는지 제대로 안 올라오는데 이 지금 여기 잭이 안 좋아서 애플 TV가 저 안에 있습니다. 이 리모컨으로 동작시키려면 습관적으로 이쪽을 보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고 이 뒤쪽을 보고 해야 이제 움직이는 거고요. 매일경제하고 채널 Y, 뉴스 Y, 그다음에 YTN 이런 채널 30개를 지금 송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미국에서 12년째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중국 방송은 케이블 TV SO입니다. 케이블 TV SO인데 이 SO가 하는 일은 여러 개 채널 프로바이더로부터 채널들을 받아서 자기의 자체 케이블 네트워크, 자체 망을 이용해서 전송해주는 사업자, 그게 케이블 TV SO 사업자의 정의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TV라고 하면 TV 생태계에서 TV 하드웨어가 있고요. 삼성, LG 같은 제조업체가 만드는 하드웨어가 있고 거기에 컨텐츠를 전송해주는 방송국이 존재합니다. 방송국이 존재하는 그게 이제 KBS, MBC, SBS 같은 지상파 지상파 방송 사업자, 거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PP라고 부릅니다. 방송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라고 해가지고 PP라고 부르는 거고, CCS 충북방송 같은 SO는 여러 개 채널을 묶어서 그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해주는 서비스 사업자가 원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SO는 우리가 편의상 부르는 용어고 미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MVPD라고 부릅니다. MVPD는 멀티 채널 비디오 프로그래밍 디스트리뷰터, 이게 SO 사업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방식, 지금 코티비 제가 13년째 운영하고 있는 이 코티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는 일은 똑같지 않습니까? 채널 여러 개를 모아서 전송해 주니까. 그런데 케이블 같은 지역의 케이블 같은 자체 망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앞에 버추얼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서 VMVPD가 미국에서 사용하는
글로벌하게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SO의 정의가 되겠죠. 근데 이해를 편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용어로 쓰자면은 버추얼 SO. 버추얼 SO의 뜻은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SO 사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버추얼 SO 사업을 비록 국내는 아니지만 해외를 타겟으로 12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왜 안 했냐? 국내에서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방송법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충북방송이 득한 라이선스는 방송사 라이선스는 충북 지역, 충주를 중심으로 한 6개 시도, 시군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뭐 시비 거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불법이 됩니다. 방송법상으로. 근데 저희는 이거를 해외에서만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유튜브하고 똑같은 거죠. 결과적으로 그 안에 전송하는 콘텐츠만 유튜브 게 아니라 한국 방송 채널들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지금 그 노트북이 잭도 안 맞아가지고 여기에서 하는 HDMI하고 지금 포트가 안 맞아가지고 좀 어댑터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 오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리겠지만 그 전에 일단 다 저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 스마트 TV인데요. 스마트 TV 그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거고, 저희가 스마트 TV 하드웨어를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박스 같은 하드웨어를 제조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컨텐츠를 전송하는, CCS의 원래 본업이 컨텐츠를 전송하는 자기 네트워크를 가지고 전송하는 그런 사업자였으니까 그 본업에 충실한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러면 뭐 그게 자체망을 통해서 가든 인터넷을 통해서 가든 무슨 차이가 있냐?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보는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많은 게 달라집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가게 되면 어떤 게 달라지냐면, 그게 이제 자료 좀 이따 보여드릴 자료에 다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 인터넷이지 않습니까? 인터넷. 예전에 전화기, 그 피처폰이라고 부르는 옛날 전화기에서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전화기에서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 소프트웨어들이 돌아갈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이 되면서, 이 스마트폰은 실제로 컴퓨터지 않습니까?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OS가 돌아가는 컴퓨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 지금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TV도 똑같습니다. 일반 TV에서 지금 제가 제목을, 이거는 이제 저 스크린세이버입니다. 애플 TV에서 제공하는 스크린세이버고, 그 제가 이제 보여드릴 자료에는 TV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V 3.0 스마트 TV의 진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 TV 1.0은 지상파, 우리 옛날에 보던 지상파 TV, KBS, MBC 이런 걸 말하고, 2세대 TV 2.0은 제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커넥티드 TV, 유선 TV, 케이블 TV나 IPTV 같은 이런 2세대 TV의 2세대라고 볼 수가 있고, 그 3세대 TV 3.0은 스마트 TV입니다. 그러니까 TV가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가 되면 어떤 일들이 가능해지냐면, 또 이 앱스토어, 즉 스마트폰 켜시면은 여러 개의 앱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개의 앱들이 존재하니까 그 앱을 가지고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뭐 앱스토어라든가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CCS 충북방송은 TV 컨텐츠, 동영상 컨텐츠를 자기 망을 이용해서 유저들한테 전송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문맥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해주겠다. 이게 이제 그 스마트 TV, 버추얼 MVPD 사업의 핵심이 되겠고요. 그 저희가 이제 MVPD인 CCS 충북방송을
버추얼 MVPD로 진화시키겠다라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하고 연결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양방향 소통이 일단 가능해집니다. 제가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뭐 20몇 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때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온라인 게임을 하는 NC소프트, 넥슨 이런 곳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PC를 가지고 돌리는 게임이 그때 나타난 게 아니고요. 훨씬 이전에 나타났습니다. 아타리라고 해서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그 게임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그런 게임이 오래전에 출현했는데 90년대 중반에 넥슨이라는 회사가 그 MMORPG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을 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뭐 게임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게 온라인 게임이 기존의 그 스탠드얼론 PC 게임하고 뭐가 다르냐면 유저들하고 소통한다는 점입니다.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PC를 상대로 내가 게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스탠드얼론으로 게임을 했는데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TV 3.0을 가지고 컴퓨터가 된 TV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이 동영상이라는 컨텐츠를 매개로 해서 그 안에서 커뮤니티를 구축하겠다.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그 영화관을 갈 때 혼자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영화를 혼자 보러 가는 사람들은 진짜 영화를 좋아하는 마니아들은 가능한데 대부분은 데이트를 하러 간다든가 여자친구와 같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TV라는 그 컨텐츠의 소비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드라마를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드라마에 집중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드라마만 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뭐 빌런, 악역들 이런 사람들을 뭐 수다를 가지고 이렇게 까면서 시쳇말로 까면서 거기서 이제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TV에 집중해가지고 TV만 보는 사람들을 상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은 다 지금 모바일이나 이런 게임,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데 익숙해져가지고 다 많이 이탈을 하고 있죠. 지금 케이블 TV가 처한 위기가 바로 그겁니다. 기존의 시청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시간은 24시간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이런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경쟁하는 매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 조금 인기가 있으면 시청률 50%를 쉽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볼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시청률 5% 넘기, 3% 넘기기도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 때문에 이 케이블 TV라든가 이런 기존 TV 산업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들 중에는 이 CCS 충북방송을 살리려면 예를 들어 KT가 인수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KT가 인수해도 못 살아납니다. 왜 그러냐면 KT에서 제공하고 있는 IPTV도 실제로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사양산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극복하느냐, 본질적인 산업이 TV, 미디어 산업이 처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미디어 산업이 TV가 죽은 거지 다른 게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으니까 그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그러지 않으면 이 산업 자체가 붕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KT가 아니라 뭐 SKT가 인수를 해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안하는 거는 TV 3.0, TV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준비하겠다. CCS를 가지고 그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제일 위에가 지상파 TV, TV 1.0, 그 다음에 케이블 TV, TV 2.0 유선을 통해 가지고 케이블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신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유선 TV이긴 하지만 이게 컴퓨터가 돼가지고 양방향 소통을 한다. 그래서 그 TV 3.0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버추얼 MVPD를 장착한 스마트 TV. 스마트 TV라고 하면 다 아시죠? 삼성, LG에서 나오는 하드웨어. 그것만 있다고 해서 이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마트 TV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텐츠를 전송해주는 사업자, 그게 버추얼 MVPD고, 앞으로 CCS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버추얼 MVP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TV라는 것은 아까 보여드린 애플 TV, 또 그것보다 더 많이 미국에서 많이 보급되어 있는 로쿠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OTT 스트리밍 전용의 컴퓨터를 셋톱박스로 하고 부르지 않고요. 개방형 스마트 TV 박스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이걸 하겠다는 거고, 제가 CCS에 그 관계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 CCS를 가서 기술팀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케이블 TV 사용하다 보면 케이블 TV 셋톱박스가 고장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고쳐주고 교체해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셋톱박스를 CCS는 셋톱박스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다 그동안에는 한국에 업체들이 있었고 삼성이나 휴맥스 같은 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중국으로 넘어가서 케이블 TV 셋톱박스를 생산해주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가입자가 줄고 사용자가 줄니까 하드웨어를 수배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IPTV, 통신사들이 쓰고 있는, 사실 케이블 TV나 IPTV나 방식은 대동소이합니다. 거기서 거긴데 IPTV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국내 SO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수급하기 위한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게 지금 IPTV도 동일한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IPTV로 가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걸로 가려고 한다면 차라리 스마트 TV로 직행해라. 그럼 뭐 LG하고 삼성 같은 스마트 TV를 구매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어렵고, 이런 셋톱박스 형태로 나와 있는 컴퓨터들이 있으니까, 스마트 TV 박스가 있으니까 저걸로 교체를 해주자. 비용이 이게 더 쌉니다. 실제로 KT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IPTV 셋톱박스는 지금 CCS가 구매하는 단가가 12만 원. 근데 여기 나오는 로쿠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미국에서 한 70불 정도에 소비자들한테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개방형 스마트 TV 박스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쉴드라고 하는 모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지금 확산되어 있는 거는 로쿠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마트에서 온이라고 해서 ON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작년부터 시판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실물을 또 보여드릴 건데,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이 애플 TV는 한 400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60만 원, 70만 원 하는 거죠. 이건 너무 비싸서 이걸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저가형 모델인 로쿠 같은 걸로 하자는 거고요. 저 로쿠나 온 같은 경우에는 OS가 쉴드도 마찬가지고 안드로이드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OS는 애플 TV의 경우만 그 iOS 기반의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쓰고 있고, 자, 그래서 아까 설명 잠깐 드렸지만
스마트 TV가 되면 과연 무엇이 좋아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런 개방형 디바이스, 방금 설명드린 그런 개방형 디바이스의 그 앱 형태로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예를 들어 KBS 앱, MBC 앱 이런 식으로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CCS처럼 CCS 앱을 제공하면 거기에 여러 개 채널들을 모아서 묶어서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버추얼 MVPD의 개념이 되겠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죠. 기존에 보던 TV를 그대로 보는데 달라지는 거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게임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온라인 게임을 하면 거기에 그 채팅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방장이라고 그러죠. 지금 비대위에도 단톡방이 있듯이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새로운 부가적인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생성되는 겁니다. 그거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콘텐츠 측면에서 지상파 리니어 채널이나 VOD 콘텐츠는 당연히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로컬 콘텐츠의 부활이라는 게 나오죠. 이 인터넷, 스마트 TV가 되면서 새로운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충북 지역에 가면 그 CCS의 거점 도시가 충주지 않습니까? 본사가 충주에 있고 충주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충주고등학교 나온 유명한 분이 그 반기문 총장님이 계신데 그 충주 사람들이 전 세계에 200만 명 정도가 흩어져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케이블 TV 시절에는 내가 우리 고향 소식, 충주고등학교 소식 이런 거를 뉴스로 전해주더라도 볼 사람이 없는 거죠.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충북방송이 그 뉴스를 만들어서 보낼 경우에는 그 동네에만 갑니다. 전송이. 미국에 사는 충주 출신의 예를 들어 뉴욕에 거주하던 반기문 총장한테 그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으로 전송하게 되면 자체망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전송하게 되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가시청 인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충주에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존재한다. 그러면 200만 명이 실제로 가시청 인구가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로컬 컨텐츠가 부활하고 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고요.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미국에서 이 스마트 TV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미국에는 그 가장 큰 케이블 업체 컴캐스트라는 데가 있는데 가입자가 한 1억 5천만 정도 됐었는데 요즘은 많이 줄었겠죠. 그 컴캐스트가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버추얼 MVPD 형태로 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앱의 이름이 엑스피니티라고 하는 앱입니다. 그런 형태로 미국에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그 동네 지역의 미식축구, 고등학교 미식축구부 이런 거 우리나라 고등학교 야구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지역에서만 송출하니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본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송출해 주니까. LA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심지어 한국에 거주하는 주한미군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로컬 콘텐츠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그런 계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양방향 소통으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게 새로운 포맷이 가능해집니다. 그거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 콘텐츠도 거기에 맞게 진화해서 변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포맷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기존의 TV, 동일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전송하는 기존 TV가 아니라 커뮤니티를 접목한 그런 TV를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플랫폼의 이름을 같이 지금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카우치는 그 미국에서는 많이 쓰는 용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소파입니다. 소파. 그 TV에 중독된 사람들을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부르는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 포테이토 칩을 먹지 않습니까? 프링글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용어가 붙었는데 거기에 이제 앞에 C를 K로 바꾼 겁니다. 우리는 K 컨텐트, K-팝 컨텐트, 한류 컨텐트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지막 줄에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간단한 온라인 게임을 주요 컨텐츠로 장착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스마트 TV라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컴퓨터이기 때문에 게임도 돌릴 수 있고 채팅 서비스도 돌릴 수 있고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실시간 온라인 채팅 뭐 이건 경험들이 많으셔가지고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화면 보는데 TV를 보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채팅 기능을 왼쪽으로 몰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몰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아예 안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온라인 채팅을 하겠다는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 친구들하고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러 개의 파생 채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MBC를 보더라도 동일한 MBC가 아닌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경험들은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내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거 그런 게 새로운 컨텐츠로 접목이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채널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다른 그 인간의 유전자를 보면 99.6%가 동일하답니다. 어떤 사람을 비교를 해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비교를 해도 유전자는 99.6%가 동일하다. 0.4%만이 차이가 나는데 그 0.4%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뭐 게임도 있고 이런 개인 그 지역 기반의 중고거래 마켓플레이스 같은 거 당근 마켓 같은 거 다들 아시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스마트 TV 이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TV 포인트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한 게임에서 제공하는 맞고 주로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그건데 아주 간단한 단순한 게임인데 그분들 없으면 서비스가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합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이. 근데 저희도 한 게임 머니 같은 그런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유저들한테. 그 액티비티에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인센티브로 리워드를 제공하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이게 모든 게임 회사들이나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리모컨 버튼 하나로 TV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 게임에서 대부분 많이 제공하는 게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또처럼 확률적으로 갑자기 그 내가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확률형 아이템이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회사들의 주 매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TV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보물상자처럼 그런 거를 저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저게 랜덤하게 혹은 주기적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럼 저 보물상자를 열려면 내가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리모컨으로 복잡한 행위는 어려울 거고 키보드나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 대신에 리모컨으로 저거를 열었을 때 예를 들어 잭팟이 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한테 이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그런 재미를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내용들은 자세하게 이제 그 서비스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서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TV 포인트로 그럼 뭘 할 수 있냐? 게임만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리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커머스, 이커머스, TV 쇼핑을 지원할 거니까 거기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하드웨어, 새로운 생태계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하는데 그 제안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방송사들 입장에서, 콘텐츠 제공사들 입장에서도 그 시청률이 상승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다양한 플랫폼한테 유저들을 뺏겨왔는데 다시 되돌릴 수 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결과로 매출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제한 서비스의 개요는 기본적으로는 라이브 기반이다. 예를 들어 VOD 같은 경우에 봤던 화면 내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집중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 그 온라인 게임처럼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 문맥상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참여를 위한 집중도가 향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라는 포맷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저들이 실제로 플랫폼에 참여하는, 거기서 포인트도 획득하고, 이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일방적으로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바라보던 TV를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TV를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참여해서 뭔가를 인터랙션을 가져가는 그런 플랫폼을 접목시키겠다는 게 버추얼 MVPD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제한 서비스 개요는 이것도 사례를 들은 것 뿐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로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 정리해 놓은 거고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여러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앱을 막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앱스토어에 올리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하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개발자들이 거기 참여해서 만들어주고 소비자들이, 유저들이 호응하고 그런 이 소통의 과정에서 이 킬러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게임이 되겠죠. 예,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광고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그냥 광고 시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참여하는 사람들, 그 광고를 시청하는 사람들한테 그 물건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광고 효과도 높아지겠죠.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게 되겠고요. 기대 효과를 정리하면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20, 30대 지금 케이블 TV라든가 기존 미디어에서 이탈하고 있는 그런 사용자들을 다시금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런 게 되겠고요. 그 미국에서 Who Wanna Be a Millionaire라고 그 퀴즈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우리 옛날에 번데기 뽑기 할 때 이렇게 판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트처럼 이렇게 던져가지고 나오면 그거 가지고 해당하는 문제 풀고 맞추면 상품 주고 이런 게 미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한 프로그램인데 그 번데기판 이렇게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주 크게 만들어가지고 실물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돌렸어요. 근데 그게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포맷이라는 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특허가 지적재산으로 인정받는 거는 잘 아실 거고, 근데 이 방송 쪽에서는, 방송산업에서는 포맷이라고 하는 게 아주 큰 지적 그 보호장치입니다. 지적재산의 보호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복면가왕 있지 않습니까? 복면가왕을 중국 버전으로 중국 노래, 중국 가수가 출연해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다 뭔가를 위반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드시죠? 한국 걸 그대로 가져다 트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거기서 제작을 해서 만드는데 그 포맷, 복면 쓰고 나오고 뭐 자기 정체를 감추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포맷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 포맷을 가져가려면 사용을 하려면 MBC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뭐 그 후난 방송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기본 단위가 최소 몇십억입니다.
그래서 그 포맷 비즈니스가 예전부터 방송 산업에서 많이 발달해 왔는데 저는 아까 그 설명드린 번데기판, 이 퀴즈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던 그 번데기판이 그게 포맷화되어 있습니다. 그 비슷한 거를 가져가면 소송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맷 소송은 한번 잘못 걸리면 방송사가 문 닫아야 됩니다. 그 몇십억짜리 소송이 아니고 최소 수천억짜리 소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포맷이 굉장히 무서운 장치인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플랫폼을 우리가 구축하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스마트 TV라고 하는 컴퓨터 위에다가 그럴 때 이 포맷을 소프트웨어 포맷을 주장하는 게 제가 세계 최초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직 아무도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없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 번데기판 돌리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당시의 기술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 판을 돌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랜덤하게 나오는 그 결과를 가지고 퀴즈를 풀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 물리적인 장치밖에 만들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AI든 뭐 컴퓨터 그래픽이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랜덤 넘버, 그 무작위 넘버도 얼마든지 생성이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물리적인 장치 포맷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포맷이라고 소프트웨어 포맷을 제안하자라는 게 그걸 우리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게 새로운 플랫폼 환경에 맞게 새로운 컨텐츠 포맷을 제시해야 된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거고 그 단초가 되는 게 힌트가 되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가지고 우리가 그 커뮤니티를 구축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응답을 하고 그것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특허나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 5년간 많이 출원도 했고 등록도 돼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특허로 등록이 돼 있고요. 그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모토가 되는 게 TV로 편하게 리모컨으로 큰 화면으로 이 실제로 큰 화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지금 저도 이거 스마트폰 이거 가지고 하고 있지만 글씨가 작거든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큰 화면으로는 이런 그 사람들한테 좀 편하게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긴 하지만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이거는 린백하는 그러니까 편하게 볼 수 있는 디바이스가 아닙니다. 이 눈을 가져가 가지고 혹은 휴대폰을 갖고 와 가지고 이렇게 눈앞에 대고 봐야 볼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고 TV는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 접근이 리모컨으로 컨트롤하고 그래서 그런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굉장히 특이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강점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같은 거 우리가 전화 받고 하면 응답 안 하지 않습니까? 귀찮아서. 그런데 TV 같은 경우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릴렉스하는 분위기에 있으니까 내가 좀 편한 자세로 있으니까 좀 귀찮아도 넘어갈 만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시장조사에 참여하면 몇 가지 답을 리모컨으로 간단하게 해주면 거기에 맞는 TV 포인트, 리워드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의 TV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포맷의 서비스들이 나올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거냐. 자,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면 아까 초기에 설명드렸듯이 이 SO 산업의 혹은 통신사가 진행하는 IPTV 산업의 구조적인 한계, 지금 봉착해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플랫폼적인 요소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역 SO들의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각 지역에 있는 케이블 사업자들이 우리 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한테 손해되는 게 없으면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가입자도 더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서 더 매출도 상승할 수 있고 그러면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SO들을 서비스 제휴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파트너로 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한 플랫폼을 CCS 충북방송 가입자 13만 명한테만 제공한다. 이거 너무나 아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금강TV, 군산지역, 전주지역에 있는 금강TV, 뭐 진주에 있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진주에 있는 그 서경방송 이런데 그런 데에다가 우리 플랫폼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가입자화 시키겠다라는 게 제가 제안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고요. 이게 지금 PC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좀 깨지네요. 줄이 밀려가지고 깨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건 뭐냐면 TV형 포털 서비스, 생활 밀착형 AI 플랫폼으로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거고, 그것을 위한 기술적인 요소들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앱도 준비되어 있고, 단 제가 왜 CCS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CCS는 기존의 MBC, KBS 같은 남들이 주는 채널뿐만 아니라 자기가 남의 콘텐츠를 가져와서 편성하는 채널을 만들 수 있는 레거시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미. 그거를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주 공략 대상이 해외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K-팝의 위력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K-팝 가지고 그 단군 이래 최초로 한류 문화,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매우 강력한 위력을 떨치고 있는 이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업자가 CCS라는 겁니다. 왜? 여러 가지 채널들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편성해서 내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인터넷으로 내보내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건데 그거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뭐 여기 있는 설명한 내용 듣고 나도 해야지 하고 남들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후발주자들의 진입을 어떻게 우리가 차단하고 우리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까? 일단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특허라든가 포맷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지적 재산을 확보해서 그걸 통해서 방어해야 된다.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재밌는 용어가 나옵니다. 퀀텀 점프. 이 영어로는 질적인 도약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카우치 포테이토처럼 퀀텀 점프라고 하면 수직 상승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 제가 끝에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왜 물음표를 붙였을까요? 퀀텀이라는 용어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퀀텀 포트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웠습니다. 근데 지우는 대신에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스카이 마케팅. 이게 뭐냐면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도약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CS에 그 며칠 전에 발사한 나로호처럼 스카이 로켓을 달아주자. 그게 제가 제안하는 사업 내용의 핵심이 되겠고요. 이걸로 뭐 오늘 사업 발표는 다 마쳤는데요. 추가적으로 잠깐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재밌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전략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CCS한테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모르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아까 스마트 TV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브랜드들하고 제휴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CCS는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스마트 TV 하드웨어를 제조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린 거기에 올라가는 서비스 앱, 버추얼 MVPD로서의 CCS 앱,
채널을 모아서 송출하면서 거기에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는 커뮤니티 플랫폼, 이게 우리의 목표인데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 엔비디아도 이런 하드웨어가 있으니까 엔비디아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고, 그 전에 아까 그 미국에서 5천만 대 이상 보급되어 있는 스마트 TV 박스가 뭐냐면 로쿠라는 겁니다. 저가 모델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로쿠라는 건데 그 70불, 예전에는 한 40불짜리도 있었는데 요즘에 한 70불 정도 하는데, 그 로쿠가 사실 3년 전쯤에 저희 코티비한테 접근을 해왔습니다. 제안을 해왔습니다. 자기들은 하드웨어를 갖고 있으니 당신들은 아시아 콘텐트, 코리아 콘텐트를 가지고 그걸 미국 시장에 서비스하고 있으니 자기들하고 제휴를 하자. 그때는 저희가 CCS 같은 이런 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단숨에 거절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CCS를 가지고 확산시켜 나가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로쿠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CCS는 어차피 지금 그 하드웨어를 바꿔야 됩니다. 기존의 케이블 TV 같은 케이블 TV 셋톱이 고장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급이 잘 안 돼서 IPTV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원래 올 10월부터 그거를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셋톱박스 하나에 한 12만 원 정도 단가를 잡아놨더라고요. 로쿠가 훨씬 싼 겁니다. 그래서 로쿠를 제안을 해서 다시 3년 만에 로쿠한테 제안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다행스럽게 여기 장성익 박사 와 계신데 장성익 박사의 그 후배가 로쿠 코리아의 지사장입니다. 문성진 씨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몇 번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 이런 내용들, 사실 이 내용을 CCS 투심위에서도 제가 다 했습니다. 이미 이 사업으로 가야 된다. 정평영, 권영환 씨가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이게 SO, 우리나라 SO뿐만 아니라 전 세계 SO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 목적에 맞게 어떻게 활용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사업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그 사람들 만난 이후 직후부터 1년 넘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이번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로쿠, 그 사람들한테 제가 참 그 얘기하려고 다 잊었는데, 정평영, 권영화 씨한테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로쿠하고 제휴가 성사되기만 하면 CCS 주가는 10배 올라간다. 나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실적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난 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로쿠하고 이 제휴가 되면, 로쿠라는 거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애플 TV 이게 한 뭐 2천만 대 정도 보급돼 있으면 로쿠는 5천만 대 이상 보급돼 있습니다. 그 미디어 업계에서는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는 회사가 로쿠입니다. 우리가 로쿠의 하드웨어를 탑재를 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런 스마트 TV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CCS의 실적 당연히 좋아지고요. 비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평영 씨한테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 이거 하자. 나 바로 미국 가가지고 제휴해서 올 테니까. 왜? 우리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제휴를 하게 내가 만들어 올 테니 이 사업을 하자. 근데 그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설명을 하면서 제가 엔비디아를 조사하게 됐는데, 엔비디아가 여기 보시는 요 실드, 요게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셋톱박스입니다. 애플 TV 같은 건데, 요건 애플 TV보다는 조금 싸고 로쿠보다는 비쌉니다. 근데 로쿠 대신에 엔비디아를 하드웨어 파트너로 잡는 게 더 맞는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굳이 저희는 하드웨어를 하나만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개방형 셋업이기 때문에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를 쓰든 아이폰을 쓰든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 열어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저 한국, 그것도 저 충주 시골에 있는 가입자 15만 명도 안 되는 그런 회사에 버추얼 MVPD를 갖고 왔을 때 과연 우리 말을 들어줄 것인가? 저는 100% 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안 들어주면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1년도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저를 불러들인 사람이 넥슨의 김정주라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한 얘기가 그때 넥슨이 뭘 하고 있었냐면 그때 엑스박스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기 시장에 들어가서 콘솔 시장에 들어가서 엑스박스 게임을 만들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넥슨 쪽에 연락이 왔습니다. 넥슨의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엑스박스 위에다가 포팅해 달라고. 근데 넥슨이 그걸 거절하더라고요. 왜 거절하냐고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김정주라는 사람의 답변이 플레이스테이션용으로 만들면 5천만 개가 나갈 수가 있는데 엑스박스는 아직 500만 명도 안 된다. 그 게임을 우리가 뭐하러 만드냐?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엑스박스라고 하는 게임기가 플레이스테이션이 주도하는 시장에 새로 진입했을 때 가장 목말라 있던 게 바로 콘텐츠라는 겁니다. 콘텐츠를 운영하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콘텐츠가 다양하게 탑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충북방송, CCS 뉴스 이런 거를 미국에다 제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K-POP 채널을 제안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요, K-POP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유튜브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MTV 아시죠? 40년 전에 미국에서 처음 나온 MTV. 케이블 시절에 케이블이라고 하는 미디어가 뉴 미디어였을 때 처음 출연한 게 CNN과 MTV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하루 종일 뉴스만 보냐? 누가 하루 종일 음악만 듣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죠. 대성공이었습니다. 대성공. 제가 미국의 박사과정 가난한 유학생으로 있을 때 김정주가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미국에. 그때 넥슨 USA를 만들고 그때 저한테 뭘 보여줬냐면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이라고 혹시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세이클럽에서 아바타를 꾸미는 액세서리를 유료화해서 팔려고 한다. 그때 그 세이클럽의 오너가 나성균이라고 하는 그 서울대 경영학과 91학번인가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걸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걸 누가 돈 주고 사냐? 500원이든 1000원이든 누가 돈 주고 사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 커뮤니티의 본질을 몰랐던 겁니다. 그 당시에. 통신 전공하는 박사과정이 뭐를 알겠습니까? 통신만 알지. 그래서 그 커뮤니티의 속성을 몰랐던 건데 그 김정주라는 친구의 대답이 뭐였냐면 네가 봐도 역시 그렇지 그거였습니다. 야,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가 아니라 네가 봐도 역시 그렇지였어요. 근데 우리가 틀렸다라는 걸 언제 알게 됐냐? 세이클럽이 그거를 유료로 판매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매출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연간 매출이 700억, 800억, 1000억이 넘었습니다. 세이클럽 그 네오이즈라는 회사에. 유일한 수익 모델이 아이템 판매였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의 그 참여하는 유저들의 심리적인 그 속성을 읽어서 그거를 사업화한 게 세이클럽이고 그거를 온라인 게임에 가장 먼저
접목한 사람이 넥슨의 김정주입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동일한 개념으로 가자는 겁니다. 플랫폼, 커뮤니티, 유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거를 TV 동영상은 그냥 조연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 주인공은 거기에 참여하는, 플랫폼에 참여하는 유저들이 되는 겁니다. 이 양방향 스마트 TV의 세상에서 이런 게 가능해지는데, 제가 이런 거를 저는 오랫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적어도 5년 이상, 7년 이상 고민을 했는데, 요번에 이 하드웨어 때문에 엔비디아의 쉴드를 찾아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똑같은 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향후 목표가 음성 AI 비서, 실시간 채팅, TV 시청, 게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다행인 것은 우리가 엔비디아하고 경쟁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제공을 하는 거고, 제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돌아가는 콘텐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이것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 콘텐트, K-팝의 위상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2001년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부터 한류, K-드라마 이런 것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때는 지금하고 비교하면, 그 당시에는 저한테 그 한국 비디오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중국 유학생, 동남아 유학생,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한국 비디오를 빌려달라고 해서, 아니 한국말도 모르면서 이걸 왜 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나오는 그 배우들의 스타일,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거 보기 위해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실제 메인스트림에 진입했습니다. 한류 콘텐츠가. 그 롤라팔루자라고 하는 음악 뮤직 페스티벌이 있는데, BTS의 제이홉이 22년도인가 처음 롤라팔루자의 헤드라인 무대를 장식을 했는데, 현장에, 그 페스티벌이니까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10만 명이고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동시에 본 사람들이 1,900만 명입니다. 그동안의 K-팝, 블랙핑크나 BTS나 이런 성과들은 대부분 독자적인 콘서트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고요. 그런 여러 명의 뮤지션들이,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해서 그만한 성과를 가져온 게 BTS의 제이홉이라고 하는 그 아티스트가 최초였고, 그 이후로 해마다 K-팝 그룹들이 롤라팔루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K-팝이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그거 가지고 환호할 때가 아니거든요. 넷플릭스는 제주는 곰이 넘고 실제 이득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독자적인 커뮤니티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데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경쟁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K-팝 컨텐츠를 글로벌 시장에 송출하는 거는 우리가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글보다도, 엔비디아보다도. 엔비디아가 이런 스마트 TV를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획하는 서비스하고 비슷한 걸 기획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K-팝 채널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고요. 네, 이 엔비디아가
이 엔비디아가 노리는 시장은 사실은 거기 지금 AI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피지컬 AI라고 그 휴머노이드 로봇 거기에 그거 다 보셨죠? 그런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인데 왜 이런 셋톱박스에 관심을 가지냐면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칩 만드는 회사입니다. B2B 회사입니다. B2C 회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 대중화하는데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AI를 대중화하려면 지금 엔비디아의 매출이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데 이 GPU 팔아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한 매출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엔비디아 GPU 26만 개 받기로 해가지고 지금 막 신문에 나고 언론에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26만 개. 그럼 미국은 우리보다 10배, 20배 크다고 치고 뭐 500만 개라고 잡자 이거죠. 그럼 연간 엔비디아가 공급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개당 단가는 몇 천만 원, 뭐 3만 불, 4만 불 하니까 매우 비싸지만 한계가 있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 쓰는 GPU 공급해가지고는 영영 B2B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걸 우리의 일상생활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한 포스트로 잡은 게 셋톱박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I를 집집마다 집어넣겠다라는 게 엔비디아의 목표고 집집마다 AI를 집어넣으려면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 컴퓨터는 이 스마트폰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가서는 잘 안 보려고 하거든요. 글씨도 작고 빅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거실에 있는 컴퓨터, 스마트 TV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목표와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맞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할 일이 엔비디아를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대한 그 당시에는 세계 최대의 회사였는데 거기가 게임 콘솔 시장에 들어와서 게임 콘텐츠를 구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게임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게임 개발해달라고 심지어 돈도 줬습니다. 개발비를. 많이 안 줘서 그렇지. 많이 줬으면 넥슨이 거부를 안 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면 새로운 컨텐츠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버추얼 MVPD, K-POP 이런 것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셋톱박스는 가정용 AI 허브가 될 것이다. 요 가운데 보이는 그림 저 보이시죠? 저게 그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안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컴퓨터입니다. 그걸 제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엔비디아에서는 제슨, 디벨로퍼 키트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의 엔비디아의 목표가 저겁니다. OTT 융합형 셋톱박스 요거 보여드린 거 요거에다가 제슨이라고 하는 AI 컴퓨터를 접목시키겠다. 이게 엔비디아의 목표입니다.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서비스는 제가 아까 제안드린 커뮤니티, 실시간 채팅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하고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저는 100%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엔비디아에 접근할 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엔비디아가 원래 GPU가 뭐 하는 건지는 아시죠? 게임용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서였습니다. 당연히 게임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회사인데 거기는 대신 B2C가 아니라 B2B, GPU를 그 대리점들 통해 가지고 인텔이라든가 PC 만드는 회사들, 뭐 에이서스라든가 이런 데 통해 가지고 공급하는
B2B 사업에 집중하던 회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실제로 게임 스튜디오들, 게임 개발하는 회사들하고는 그다지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영업 채널로 존재하지도 않고. 근데 그거를 그래서 지금 저런 그 거실형 디바이스를 하려면 제일 어려운 점이 곤란한 점이 그걸 겁니다. 이런 컨텐츠들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거기에 저희가 지금 월드온이라고 하는 이것도 기존에 있는 MMORPG 같은 오래된 장르의 게임이 아닙니다. 여기 좀 이따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 최우정 씨가 새롭게 만들어낸 세계 최초의 장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장르의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을 들고 가서 이거 현재 개발이 다 끝나 있습니다. 지금 퍼블리셔, 마케팅할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있는 중에 저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거 CCS에서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거고 이거를 제안을 할 겁니다. 엔비디아한테 당신들의 그 셋톱박스에 이 게임을 먼저 탑재하자. 네, 아직 미공개 상태인 게임인데 개발은 다 끝나 있는 상태고요. 네, 이걸로 오늘 발표는 마치는데 동영상 준비됐어요? 아, 이걸로 열어야 되는구나. 그 게임 동영상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오늘 이 굉장히 열악한 이 상황이라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거 보여드릴까? 이걸로? USB 이걸로 안 된다. USB 안 담아왔다. 네. 어쨌든 제가 이제 드리려는 얘기는 이걸로 마치는 건데 한 가지 이제 그 부연을 하자면 저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PC 시대에 네이버가 하려고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PC라는 컴퓨터가 있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집적해서 모아서 한 개의 차림표에 보여주는 게 네이버 포탈 서비스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TV 포탈입니다. TV에서 여러 개의 채널들, 여러 개의 게임들 묶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네이버도 초창기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한 직후에 계속 회사가 적자여가지고 돈 걸어 다니고 그랬습니다. 이혜진 의장이. 그게 처음에 바뀌기 시작한 게 CPC라고 하는 코스트 퍼 클릭이라고 하는 클릭 광고 모델이 수익이 되면서부터였고 그 시장을 열어준 게 오버추어라고 하는 광고 솔루션 회사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회사지만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인수가 됐고요. 그 오버추어라고 하는 회사가 CPC 광고의 특허를 가지고 그 특허를 가지고 이 검색 엔진들, 포털 서비스들한테 수수료를 받아갔었죠. 광고 수수료를. 그때 그 오버추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던 그 저과 후배 정수동 씨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 그 CPC 모델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준 사람이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CPC 모델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AI 때문에. 우리가 검색 엔진 쓰는 거 생각해 보시면 키워드를 입력하고 결과들이 나오면 하나씩 우리가 눌러보지 않습니까? 클릭을 해서 마우스를 가지고 클릭을 할 때마다 광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CPC 광고인데 그게 그 사람들의 네이버의 구글의 주 수익 모델이었는데 아마 매출의 90%가 거기서 나올 겁니다. 그 모델이 더 이상 동작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아직 AI 쓰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AI가 클릭하는 이 귀찮은 과정들을 다 알아서 해줍니다. 요약해서 정리해 주세요 하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일일이 내가 마우스 클릭하지 않아도.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이버가 순식간에 흥했듯이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에 적응을 해야 살아남는 거고요. 변화하지 않으면 모든 회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CCS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CCS한테 아직 분명히 희망이 있다. 기회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정수동 씨하고 계속 교류하면서 요즘에 특히 부탁하는 게 뭐냐면 CPC 광고 모델, 텍스트 기반의 CPC 모델을 이어갈 새로운 광고 모델을 찾아보자. 이 방송사는 기본적으로 CCS 같은 경우에 케이블 방송사는 가입비를 매달 뭐 10,000원 정도 이렇게 받지만 대부분의 그 방송사들의 주 수익 모델은 광고입니다. 광고. 네이버가 광고회사듯이 방송사들도 광고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CPC, 유저 비헤이비어들, 우리가 검색 엔진에서 키워드 치고 결과 나오면 눌러보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찾으면 그거 가지고 활용하고 이런 프로세스들을 AI가 자동화 시켜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겼던 수익 모델들이 사라지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수익 모델이 나와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거를 정수성 씨하고 같이 고민하자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정수성 씨를 제가 이제 CCS에 영입해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엔비디아한테 가서 저 셋톱박스를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어오는 거, 그런 일을 정수성 씨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여기 나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와이더 플래닛이라고 하는 광고 솔루션 회사를 상장을 했고요. 한 3년 전에 그 회사를 유명한 배우 이정재 씨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회사입니다. 네, 뭐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부가할 것은 없고, 저는 외국에서 꽤 오랫동안 일들을 해왔었고요. 특히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맥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 디비전 헤드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도 친구들이 몇 있는데 뭐 어렵지 않게 연락을 해서 좀 따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로크는 뭐 이미 잘 아는 팀도 있고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컨텐츠 파트너거든요. 그게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그게 스타팅 포인트들이 되기 때문에 몇만 가입자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그 실적이 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중국 케이블을 시작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많은 케이블 SO 사업자들이 셋톱박스를 엔비디아 거를 채택을 한다라든지 이런 뉴스가 나가게 되면 그들한테는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엔비디아 쉴드도 정수동 씨 겁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뭐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방금 질문 듣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런 장기적인 비전,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10년 걸리고 이런 비전은 아닙니다. 2, 3년 내에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비전들인데, 그거 말고도 단기적으로도 당장이라도 CCS는 매출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체 매출이 2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매출을 2달 안에 2배로 늘릴 자신이 있습니다. CCS는 통신사업자입니다. TV 동영상 콘텐츠를 자기 망을 이용해서 전송해주는 통신사업자고, 실제로 정통부의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신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TV 서비스는 충주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통신 서비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도 됩니다. 지금 이미 CCS의 광랜 가입자가, FTTH 가입자가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굳이 그 안에서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국망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통신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방송 서비스는 콘텐츠 서비스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버추얼 MVPD로 앱을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물론 제도적인 정비가 돼야 됩니다. 방송법이 좀 바뀌어야 되지만 어쨌든 바뀌기 전에라도 통신 서비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지금 매출을 어떻게 단기간 안에 2배, 3배 늘릴 수 있느냐. 제가 그 정보통신공사업 이 망 구축해주고 하는 그런 회사를 알고 있는데 이미 거기가 매출이 한 2, 300억 합니다. 연간 매출이. 그런 데가 이제 주로 각 시도 교육청에 그 요즘에 디지털 AI 교과서라고 해가지고 태블릿들을 다 학생들한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용을 하려면 이것도 똑같이 컴퓨터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통신이 연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AI를 쓰려고 해도 통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통신을 구축해주는 사업이 그 시도 교육청 일선 학교의 와이파이 구축 사업인데 일선 중고등학교에 와이파이를 깐다고 했을 때 가장 적합한 사업자가 CCS입니다. 그걸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 것들을 가져오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한국이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막 하지 않습니까? 충주 같은데 아직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안 돼 있는데 그런 거 해도 됩니다. 지자체 예산 가지고 우리는 공사만 해주는 거죠. 운영도 대신 해주고. 참고로 서울시는 공공 와이파이가 매우 잘 돼 있고 올해 7월부터 서울시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 되는 거는. 그래서 근데 뭐 충주시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할 것 같지는 않고 우리 같은 회사들이 위탁 운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 거를 해서 단기간에 매출을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 전략, 커뮤니티 전략을 통해 가지고 미래의 비전도 제시하겠다. 근데 이게 무슨 뭐 자석 둥둥 띄워가지고 뭐 하는 이런 것처럼 10년 후, 20년 후의 결과가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그 슬라이드에 나오지만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면 됩니다. 콘텐츠 편성해가지고 K-POP 콘텐츠 편성해서 만들면 되는 거고 앱들도 다 준비되어 있고 이게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통합해주는 그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뭐 저는 CCS에서 이걸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오래 준비한 사업이고 다른 비클을 써가지고 해도 되는데 CCS하고 시너지가 가장 많이 난다는 겁니다. CCS에 그런 컨텐츠를 편성해서 채널을 편성하는 인프라가 다 돼 있고 기존의 가입자가 15만 명이라고 해도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실제로는 없는 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CCS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인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CCS한테 손해입니다. 없으시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